감정은 습관이다. 박영철 지음.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꾸는 힘은. 박영철, 박정신건강의학위원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의료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예현병원과 대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과정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이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 정치위원, 대한불안의학회 평생회원이다.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의 감정조절과 심리학, 정신과 관련 지식을 꾸준히 올리고 쉽고 친절한 글쓰기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으며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EMDR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 특유의 심리현상에 주목하여 여성의 산후조리,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문과 성인 ADHD 환자의 군 문제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구나.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신 원장님의 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한 사람을 찾았다는 신호였을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첫인상이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계속 만나다 그런 정보는 의식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무의식에서 그 데이트를 정리하게 남자가 그녀의 무의식 안에서 나쁜 남자라는 그런 것이 그의 내의 그 관계를 지속한 것이다. 매우 유머스러워하고 그녀를 재미있게 해주었지만 이벤트도 자주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자주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지은 씨를 무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것들은 별로 큰 문제 같지 않아 곧 바뀌겠지 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걸린 것은 그의 유머러스한 면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쁜 남자일지 모른다는 정보들에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습관대로 자신에게 상처 줄 만한 사람을 찾은 것이지요. 줄 만한 사람을 일부러 찾았다? 그럴 수도 있네요. 왜 우리는 비슷비슷한 사람을 만남을 반복하는가? 감정 습관과 대인관계. 보통 감정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또한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대인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인관계란 수많은 감정과 감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습관화된다면 그것은 곧 대인관계도 습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는 대인관계의 양상이 반복되면 그것을 습관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안에서 괴로움과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대인관계도 습관이다. 잠시 눈을 감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계신가요? 주위 동료들, 친구들, 이성 친구는 어떤 특성을 혹시 타인들에게 의존하지는 않나요?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떠나 또 이런 걱정 혹은 대인관계에 관심 없고 그런 속에서 수 있다.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5가지 방법은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5가지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방법은 안 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런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야 부정적인 감정 습관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걷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셋째로 음식을 오래 씹는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밤문화입니다. 밤에도 국문대가 달아오르는 이국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주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기가해서 가족과 어울리고 해소하고 밤에는 모여 고요함을 공유하는 반면에 우리는 밤에 더욱 불타오릅니다. 은근한 자연의 맛, 세로토닌,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지요. 감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극도의 감정은 극도의 불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도 강한 벽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와 불안증 환자가 많고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그런 강한 햇빛을 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강한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것이죠. 긴장되고 자극적인 것이 습관이 든 내가 여자로서 이식할 때는 느껴지는 짜릿한 자극에 흠뻑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묻어지고 타오르던 열정이 식어가면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것이죠. 결국 감정 습관이라는 덫에 빠져 안정적인 관계조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위 행위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행위지만 자위 행위는 그에게 자극을 제공해주고 흥분을 유지시켜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크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밤문화. 그 남자가 계속 새로운 여자를 찾는 이유는 정말로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언제나 하지만 그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귄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헤어지고 곧이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 여자와 오랫동안 사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관계가 너무 심심하고 지금 와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긍정을 부르는 말, 행복을 만드는 표정. 사람에게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생각도 사실은 말로 하게 되죠. 또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그런 거. 감정 습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의 습관. 교감성 연기에 흥분을 마음껏 즐기다가 공연을 끝난 후에 텅 빈 무대에 서거나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 그들은 극도로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불면증으로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자극적인 긴장 상태에 익숙해진대. 그래서 하루 그 상태를 찾아다니는 내가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하면 이전의 긴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강하게 타오르는 스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타일수록 가족과의 만족감, 친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방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된다. 저는 가끔 환자분들에게 자기 방이 어떤 상태인지 묻습니다. 물론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방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방도 혼란스럽고 읽고 싶어서 꺼내놓은 책이나 해야 할 일감을 책상에 놓아둔 채 한동안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고 불안만 가중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말이죠. 습관. 화려한 스타들이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변화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물들에 내 마음을 투영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나 주변 환경이나 물건에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전에 선배 정신과 의사가 초등학교 아이를 치료했던 사례가 기억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 습관은 자극을 먹고 산다. 파괴적인 감정 습관, 고민거리, 해결 방안은 중요도는 기타. 배가 자꾸 아프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걱정된다. 2일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자. 혼자 주춤하여서는 답도 나오지 않는다. 고민거리는 친구가 전화로 내 한 말을 오해하고 화나 있는 것 같다. 친구의 전화를 걸어서 사과할 수도 있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려 볼 수도 있다.
일단 하루 정도 기다려보자. 기타. 나와 아주 친한 친구도 알뿐더러 그 정도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문자라기보다 그 친구의 컴플렉스다. 2달 남은 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자. 공부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하는 것도 감정 습관의 하나다. 일단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 날 해코지 할 것 같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 해소가 스트레스를 키우는 역설. 좀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고통이건 쾌락이건 간에 신체의 기관에 부담을 준다. 걱정하는 시간에 몰아서 하기. 우울이건 불안이건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는 걱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하루 종일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느끼기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부터 당장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걱정을 몰아서 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시간을 마련드는 것입니다. 평상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 중에서 지금 당장 그것을 빼고 수첩에 적어서 고민거리를 내 마음에서 꺼내서 옮긴다는 기분으로 수첩에 적습니다. 그래서 옮긴다. 큰 스트레스는 작은 즐거움으로 풀어야 한다.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과 감정을 관찰하고 음미하라. 극과 극이 아닌 은근한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봐야 한다. 음식을 먹으려 때에 서둘러서 그냥 넘기지 말고 오래 씹으면서 집중을 한다. 하루 3번 마음을 체크하라. 마음을 체크. 스쳐가는 감정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감정 습관에 빠져있는 뇌는 익숙해진 감정만을 오래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낯선 감정은 빨리 명강해버린다는 것도 앞서서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습관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감사함이 아주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식하는 데도 능력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중요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잠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감정 표현 불능증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행복 거식증이나 미안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던 분의 경우가 비슷합니다. 마음과 몸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자. 작은 감정들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뇌에 섬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엽은 뇌의 양쪽 측면 부위에 말려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섬엽의 역할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엽은 몸에서 오르는 감각들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